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48강에서는 진시황이 살아보지도 못할 아방궁을 조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선비를 묻어 죽이는 갱유의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태자 부소가 멀리 좌천당하는 부분이 진나라의 역사의 멸망과 연결된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태자 부소가 북쪽으로 몽염의 감군, 즉 군대 감독관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훗날 진시황의 죽음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처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미 35년이라 시황제 35년인데, 자, 그러면 시황제 35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지 10년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이 10년 동안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지극히 사치스럽고 지극히 자기의 마음대로 방종한 생활로 일관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만리장성을 쌓는 대토목공사를 일으킴과 동시에 이번에는 몽염을 시켜서 뭔 일을 하느냐, 몽염으로 하여금 직도를 다스리게 하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요즘 고속도로도 요즘 날에 중장비로 동원하는 고속도로도 산길 따라 구불거리는 것인데 진시황을 뭘 시도했느냐, 직도라고 하는 것이 직선거리로 1800리의 곧은 고속도로를 바로 설치하게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대토목공사를 바로 몽염으로 하여금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몽염으로 하여금 직도를 만들되, 자, 이 직도는 어디까지 해서 어디로 가느냐? 구원을 거쳐서 운양에 바로 이르러 가지고 바로 이 구원에서 운양까지 가는 길이 1800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00리의 길을 가려면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참산인곡을 하는 것입니다. 산을 깎아내야 되고 골짜기는 메운다라는 것은 오늘날 중장비로도 일직선으로 1800리 고속도로를 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대토목공사를 벌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무모한 토목공사는 수년불치러라 몇 년이 흘러도 이건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일을 진시황은 이처럼 무모하게 벌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무모한 일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아방궁과 700여 개의 궁궐을 지는 대토목공사를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화려한 궁전의 대명사인 아방궁, 이건 역시도 대토목공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진시황은 이곳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황후에 의하여 불타게 되는 것이 이 비운의 건물이 아방궁인 것입니다. 시황이 이 함양인타하고 시황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위 생각하기를 함양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고 동시에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많은데 땅덩어리 지역이 좁고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왕의 궁전이 너무 왜소하다라고 하여 내 영작 조궁 위남상 임원중할세 이에 조궁을 조정과 궁궐을 위남위 나무숲 사이에다가 영작 경영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 적에 선작전전아방하니 먼저 앞에 전각인 아방궁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자 예전 궁전이 적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확장을 했느냐 이게 클 때자예요. 한마디로 아방궁은 얼마만큼 크게 했느냐 동서로 500보요 남북으로 50장이라 이와 같이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가히 10,000명이 앉을 수 있고 아래에는 어찌나 건물을 높이 졌던지 5장 5발이나 된 깃발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큰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도 1800리나 아방궁의 이러한 대규모는 모두 다 대토목공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아방궁의 주변을 어떻게 했느냐? 주치위 각도대 주치라는 것은 사방으로 말을 달릴 수 있는 각도를 만들었는데 이 각도라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현재 말로 하면 구름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공중에 마치 떠 있는 이 구름다리와 같은 것인데 이게 목조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자전하로부터 바로 이 아방궁 아래로부터 곧바로 남산에 이르는 길로 각도, 구름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표 남산지잖아야 남산 꼭대기에다가 표를 해서 이위 골하고 할 때 이 골은 골문이라 해서 거기에 일종의 대골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복도라고 하는 것은 2층 구름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가 각도가 있다면 그 위에는 진시황만 다닐 수 있는 특별도로를 복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복된 2층의 구름다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방궁으로부터 위수를 건너서 함양까지 연결됐다라는 것이 촉지함양인 것입니다. 갈지자, 그 복도는 함양까지 연결될 촉자, 연결을 지어서 이런 무모한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다리는 잠시 도로나 건너갈 정도, 어느 조금 깊은 곳을 건너갈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위수라는 강을 건너갖고 함양 끝까지 연결된 소위 공중의 고가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개념으로 하면 고가도로 개념에서 여기는 2층인 것입니다. 2층의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함양까지 연결지으니 이런 연유가 뭐냐? 마치 이걸 상징하고 있다. 천극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성을 말하는 것인데 자, 저 하늘의 북극성의 각도가 북극성이 가는 길이 바로 은하수를 건너서가 절한입니다. 북극성이 은하수를 건너듯이 바로 진시황은 은하수 대신 위수를 건너서 함양에 연결지으듯이 북극성의 각도가 은하수를 건너서 영성이라고 하는 별자리와 실성이라는 별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하늘의 형상처럼 그걸 상징하니라고 복도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관서에 보면 천극자궁은 후에 17성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별들이 절한저 영실이라 한수를 건너 가로질러 가지고 영실성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도라고 한다.
자, 별자리의 연결고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각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한 북신을 우리는 천극이라는 것은 북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실이라는 것은 두 개의 별자리로 천자의 궁을 상징하는 하늘의 별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실성이라 해서 하나의 별이 아니라 영성과 실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방궁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느냐. 은궁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당할 때 소위 궁형을 당한 사람들을 은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로서 그 죄값을 치러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자 8만여 명이 70여만 명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궁은 뭐냐? 여영은 현어 시조로되 나머지 모든 형벌들은 저자거리에서 보여놓고 내놓고 얼굴에 먹물을 칠하거나 이것은 저자거리에서 내놓고 하는 형벌인데, 이 궁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거세를 하면, 이 거세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게 골물수가 있기 때문에 궁형의 거세를 하고 나면 100일 동안 음실에 숨겨둔다라는 것은 바람을 들어가고 종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100일을 가만히 음지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지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상처를 잘 다스려야만이 죽지 않은 것입니다. 거세를 하고 바로 바람을 쐬거나 일을 하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요양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은궁하 잠실이 시하라, 은궁의 아래 잠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궁형을 처벌한 자들이 갇혀있는, 몸을 추스리는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형이라 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이미 형벌을 더하고 또다시 벌로서 그들을 작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죄인들을 노역에 동원한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을 도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자가 노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70만 명의 죄인들이 나뉘어서 여러 부류로 나뉘어서 한 부류는 아방궁을 짓고, 어떤 죄인들은 저 여산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을 할 적에 발북산 석각하고 북산의 석각을 쪼개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촉당과 형당에서 나오는 제목을 운반하는데 작업자들이 분배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제안이 모두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루게 한다, 이 말은 바로 아방궁 지을 자리로 가져오도록 수송을 하니 이 소리가 일을 짓자는 것입니다. 수송해서 도착하도록 하니, 자, 이렇게 보니까 함곡강 가운데에 궁전은 300개나 되고, 계산해 보니까 관중에는 계산해 보니 궁이 300이요 관에는 400여 채나 있더라라고 해서 이와 같이 대토목공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동해상에다, 바로 동해상 구계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바위를 세워가지고, 그 바위를 뭐라고 말했느냐? 진나라 동문이라고 하였고, 인하여 삼만가를 바로 진시황 묘가 있는 여산의 고을로 다 이주시키고 옮길 사자가 한 번 더 새기면 또 5만가는 운양 땅으로 옮겨가지고 모두 세금을 면제하면서 10년 동안
바로 노역의 일을 하지 않도록 했더라라는 게 불사인 것입니다. 복은 세금을 면제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한 불사라 하는 것은 정역의 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노역에 동원할 수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아방궁이라 하는 것은 우리 속담에 누에가 자기가 들어갈 고치를 지면 누에는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집을 짓는다라는 거, 이게 좋은 일이지만 고치가 늙어서 집 짓는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방궁은, 진시황은 살아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황후에 의하여 불탄 것입니다. 그래서 영사시 보면, 아방궁이라는 영사시를 보면 신축 아방병미건 새로, 신건 아방병미건 새로 건축한 아방궁의 벽체가 마르기도 전에 폐공병이입장안이라 폐공의 병사는 이미 장안으로 몰려 들어왔더라라고 해서 진나라는 패망하고 말았다. 제왕은 고갈 생명력 하냐. 진시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백성들의 힘을 고갈시켜 가지고 바로 이런 토목공사 때문에 대업은 사분고불란이라, 바로 진시황의 대업은 모래 무너지듯이,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쉽게 무너져서 참으로 어렵지 않게 무너진 것이 다 뭐 때문이냐. 바로 이런 아방궁 때문에 진시황의 제업은 정말 모래성처럼 쉽사리 무너졌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갱유 사건인데 선비를 묻는 것인데, 이렇게 선비를 함양 땅에서 바로 460여인이라는 선비를 함양 땅에서 묻어버릴 적에 태자 부소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간언드렸다가 도리어 북쪽으로 몽념의 군대를 감독하는, 소위 좌천당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에 무슨 일로 연결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선비를 묻어버리는, 소위 선비를 묻어버리는 일이 바로 2차로는 부소가 그 잘못을 간하게 되었고, 간한 것은 진시황의 비위를 건들림으로 해서 세 번째 감군 제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군대 감독관으로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시황이 죽었을 때 궁궐 내에 있었다면 조고와 이사가 거짓 조칙을 쓸 수 있을까? 바로 이 바깥에 있어서 모든 사정을 몰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있어가지고 전혀 사정을, 물정을 몰라버리니까 조고라는 이 내시가 조칙을 가짜로 만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가짜로 만들어서 부소에게 죽음을 하사하게 되고, 그리고서 호해를 세우게 되고, 호해는 망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면은 갱유라고 하는 일이 바로 진나라의 멸망까지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이 불행의 씨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갱유의 발단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후생과 노생이 상여 기시양하고 서로 두 사람이 함께 진시황을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두 사람만 죽는 것인데 후생과 노생이 이 일로 인해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도망가 버리니까 진시황이 이 후생과 노생이 실컷 대접을 잘했더니 나를 욕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로에서 말하기를, 노생 등을 내가 짐이 존사지 심이러니 짐이 높이고
그들에게 하사한 물건을 매우 후회했었더니 오늘날 배은망덕해가지고 오늘날 이에 나를 비방한 것 하였구나라고 배은망덕으로 선비를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후생과 노생은 도망가 버렸고 나머지 후생과 여생의 진시황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로서 함양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말한 재생이란 바로 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많은 선비들로서 함양에 있는 자들을 오사이 문제오니 내가 사람 시켜서 염탐에 물어보니까 이놈들이 이 선비라는 자들이 혹자는 요원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있더라. 이렇게 진시황이 선비들을 난중의 괴수,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자로 갖다 몰아붙인 것입니다. 선비는 혹세무민한 거라고. 그리고서 이에 진시황이 바로 어사로 하여금 설 안문재생하니 모조리 재생이라지만 선비유자 모든 선비들을 잡아다가 국문을 한 것이 안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몽둥이 앞에 장사 없듯이 선비들이 국문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선비들이 전상고인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고발해갖고 끌어들였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갑이란 사람은 을을 끌어들이고 을이란 사람은 다시 병을 끌어들이고 연결해서 나는 누구한테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다는 사람 잡아오면 그 사람은 또 누구한테 들었다고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서 이에 스스로 자기는 벗어나려고 하니 이게 벗어나지느냐. 범금자 460여인이라 이 그 많은 법에 범한 자가 460인이라는 선비였다. 460명의 선비를 모조리 함양 땅에서 묻어서 죽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선비를 죽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알려가지고 훗날을 징계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진시황을 욕하는 자는 이렇게 생매장을 해버리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적 북변하다 더욱더 이것을 밝혀내고 사람들을 귀향을 보내가지고 저 북쪽으로까지 이주를 시켜버리는 선비들을 생매장한 데에서 그치질 않고 사실은 북쪽으로 선비들이 이주 대상까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시황의 장자 부소가 간하기를 여기에서 모든 선비들이 다 송법 공자원을 공자의 말씀을 외고 공자의 말씀을 법을 받고 있는데 금상이 개 중법 승지하시니 오늘날 성상께서 모두 이 중법이라는 게 이 생매장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스려 버리시니 신은 공 천하 불안이로소이다. 신은 천하가 불안할 게 두렵사옵니다. 그러자 아들이라도 애비말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데에 진시황은 노여한 것입니다. 제 아들이고 태자임에도. 그래서 부소로 하여금 북쪽으로 목념군을 상군에서 감독했더라라고 해서 이건 사실상 좌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자 부소를 함양 조정에서 내보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호해가 설 수밖에 없었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력 사평에 보면 여릉유씨가 말하기를 진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바로 이립, 여기에서 시작다. 여기를 세웠기 때문이다.
소자 호해를 세운 데에서 멸망의 원인은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호해가 이렇게 소위 등립은 호해가 이처럼 설 수 있었던 바는 장자인 부소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태자 부소가 이렇게 밖에 쫓겨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갱유, 선비의 생매장을 간언하다가 이 꼴이 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진나라가 멸망한 화근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갱유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갱유로부터 시작하고 태자 부소가 간하고 간한 것이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태자 부소가 호해가 선 것이에요. 천도여 소소은저 하늘의 도는 또한 참 분명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선비들을 죽이는 죄가 하늘로부터 엄한 견책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진시황의 진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거, 이것은 천벌에 의하여 진나라의 멸망을 자초할 그와 같은 흉악하고 무도한 사치와 방종의 극에 달한 모든 잘못들이 결국은 진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됨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